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제 아르헨티나 대선 이야기, 당선자 이야기 해주셨는데 중국이 이 아르헨티나 대선 당선자를 견제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요. 네. 밀레이 당선자한테 중국하고의 관계를 끊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. 대변인은 중국 또는 브라질 등 주요국들하고 아르헨티나가 관계를 끊으면 이거는 심각한 실수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. 네. 중국이 아르헨티나의 주요 교역국이기 때문에 그 신정부가 그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도 상기시켰고요. 그 말레이는 그 선거 캠페인할 때 중국하고 브라질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산주의자들하고는 거래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었습니다. 네. 반면에 미국과의 관계 강화 필요성은 거듭 강조를 했고요. 러시아는 어떻습니까? 러시아도 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. 네. 아직 무슨 뭐 크렘린궁에서는 언급이 안 나왔는데요. 러시아 그 코메르산트 그 일간 매체 보도가 미치광이가 급진 공약으로 주목받는 밀레이의 별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. 아주 극단적인 평가인데요. 그동안에 밀레이가 러시아에도 상당히 그 비판적인 그 입장을 취해온 걸 그 반영하는 겁니다. 코메르산트는 어제 칼럼도 냈는데요. 네. 밀레이가 그 극우 인사라는 측면에서는 트럼프 그리고 작년에 죽은 그 러시아 극우 정치인이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가 있는데 두 사람을 합친 것 같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더 급진적인 포퓰리스트이면서 말썽꾼이라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네.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밀레이는 그 지금 브릭스가 지난 8월 정상회의 때 아르헨티나도 가입을 시키자 이렇게 승인을 했는데 안 하겠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상태라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. 아르헨티나 밀레이 당선자 어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당선이 됐잖아요. 그렇죠. 뭐 폭동이 안 일어나길 바란다. 40년 만의 이변이다. 이런 분석도 있네요. 그 아르헨티나의 그 유명 정치 평론가가 네. 그 현지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그 정치 아웃사이더가 이제 당선이 돼서 뭔가 아주 새 판을 짜겠다고 하는데 성공을 위해서는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현 집권당하고 협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. 정부 보조금도 대폭 줄이고 급진적으로 뭐 이를테면 정부 부처도 무슨 18개에서 뭐 8개 정도까지로 줄이겠다는 그런 공약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새 정부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. 네. 따라서 대중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좀 서로 소통하지 않고 밀어붙이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 폭동이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. 이 사람은 그 밀레이가 지금 2021년에 하원의원이 돼서 정치에 입문한 지 채 2년밖에 안 됐는데 네. 대통령이 지금 됐기 때문에 협치가 필요하다. 그러면서 특히 지금 이제 140%가 달하는 그 인프레를 적절한 시점까지 이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협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안 그러면은 힘들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. 네. 트럼프에 비유될 정도로 좀 강한 네.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뭐 이 공약에 있어서도 좀 극단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공약이 분들이 있었기 많지요. 때문에 네. 그래서 지금 뭐 그 아르헨티나를 침몰시키지 않고 새롭게 밀어올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대중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야당과의 어떤 그런 협치가 안 될 경우에 대통령령이나 국민투표 같은 거를 의존을 해서 자기 정책을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글쎄 이게 쉽지 않을 거다. 네.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이런 것까지 동원할지를 좀 더 지켜보자 하면서 계속 협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. 네. 밀레이 당선자가 이렇게 대선에서 당선이 되고 나서 여동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. 북한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. 지금 네. 뭐 현지 언론을 보면은 밀레이가 자랄 때 부모들로부터 그렇게 썩 평가를 받지 못한 모양입니다. 그때 이제 자기 여동생 이제 카리나라고 하는데 여동생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용기를 북돋주고 해서 여동생을 뭐 평소에도 여동생이 내 보스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. 그래요.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해서 지금 현지 매체 분석은 이 여동생이 카리나인데 독신이고요. 타로 역술가라고 합니다. 그래서 더욱더 많이 그 의존할 것 같다. 예, 당선되고 나서도 가장 먼저 여동생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. 뭐 이렇게 아주 각별히 그런 애정을 과시를 했다고 합니다. 네.
그래서 지금 여동생이 무슨 뭐 어떤 뭐 직책을 맡건 안 맡건 간에 그 핵심, 어떤 권력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사실상의 영부인을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, 뭐 그런 그 관측도 합니다. 그래서 뭐 일부 아르헨티나 언론은 아르헨티나의 김여정이다, 뭐 이런 비유도 했다는 겁니다. 네. 이번 선거에서도 뭔가 역할을 좀 예. 했을까요? 어떤 자기 이제 자기 오빠를 어떤 네. 로커 이미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이게 또 아르헨티나 그 젊은 유권층에 먹혔다는 분석인데 그런 지금 것도 사진에 저 네, 그렇습니다. 남매인가요?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네. 이 여동생의 작품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밀레이가 그 결혼은 안 했지만 연인이 있거든요. 그 파티마 프로레스라고 그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네. 그래서 지금 이 연인보다 오히려 그 여동생의 여동생이 사실상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고요. 그럼 이거 여친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은데 여기 관련해서 밀레이가 앞서 라디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더 나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제공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게 성공 아니냐. 이게 이제 지금 자기 여자친구가 이제 유명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네.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됐지만 계속 이런 그 방송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놓을 것 같다는 그런 관측도 했습니다. 역시 괴짜는 괴짜다. 뭐 이런 지적이 또 나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은 또 전쟁 관련돼서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? 네, 지금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 전쟁에 대해서 아주 강경 입장을 하는 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부 쪽에서요. 네. 내친 김에 헤즈볼라도 제거하자 뭐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.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 이스라엘이 뭐 헤즈볼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아시다시피 그 헤즈볼라 공격에 그 이스라엘 북쪽이 뭐 노출이 돼 있죠. 그래서 제2전선이 이미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고요. 네. 지금 현재 있는 주민도 이스라엘 주민을 많이 대피시키고 지금 그 레바논하고 접한 그 이스라엘 북쪽에 병력 한 10만 명 정도를 이스라엘이 지금 군이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. 그저께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기지에 미사일 4발을 발사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힌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. 네. 지금 그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요,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제 가지고 있는 미사일 최대 한 15만 발, 그 중에서 아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것도 뭐 상당히 다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헤즈볼라가 하루에 한 3천 발 정도의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도 사실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금 주춤하는 것도 이런 그 본격적인 전쟁이 있을 경우에 어떤 자기들 그 방어력 보강 문제.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계속 지금 방어 시스템 보강해달라는 압박을 가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. 바로 앞서서 전해주신 합의가 좀 임박한 것 같다라는 것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이 부분도 좀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굉장히 좀 상반돼서 그러니까 휴전, 네. 그러니까 휴전은 어려울 것 같고요. 네. 전투를 잠시 중단시키는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 뭔가 좀 더 전쟁을 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중단시키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스라엘이 뭐 워낙 완강해서 쉽지가 않을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. 네.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. UAW 전미 자동차 노조 얘기인데 이제는 테슬라와 외국 자동차 메이커 차례다.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? 뭐 아시다시피 그 빅3 동시 파업해서 한 6주 정도 파업하고 그렇죠.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많이 양보를 했죠. 지금 뭐 전미 자동차 노조가 그저께 또 영상 성명을 또 올렸는데 이제 그동안에 타결한 거를 이제 노조원들이 승인을 했습니다. 한 64%가 찬성해서 승인이 됐다. 이제 공식화된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전미 자동차 노조가 이 영상 성명에서 이제는 비노조원 근로 조건을 개선한 차례다. 이게 비노조원이라는 게 이제 테슬라하고 그 미국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 메이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럼 우리 기업들도 뭐 우리도 현대기아차도 포함되죠. 로이터는 네. 이 전미 자동차 노조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에 있는 그 외국 자동차 공장도 겨냥을 했는데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빅3 파업 타결한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밀어붙일 태세라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파업 타결되고 나서 최근까지 현대기아차하고 도요타, 혼다 같은 그 주요 그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좀 기세인 것 같습니다.
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좀 든든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더욱 힘을 받는 모습인데요. 이 영상에는 바이든 또 나왔습니다. 그래요. 물론 이제 그 자기들이 이용을 했죠. 예전에 네. 그 노조 피켓 시위한 걸 이제 띄우면서 대통령도 우리 뒤에 있다 이걸 과시를 하는 겁니다. 지금 뭐 기억하시지만 그 지난번 그 빅3 타업하고 나서 2028년 4월까지 기본급 25% 올리고 거기다가 이제 포함해서 인프레 이제 고려해서 생활임금도 인상하겠다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최고 급여에 도달하는 그 기간이 보통 8년인데 그것도 3년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고요. 그다음에 계약직 급여도 150% 인상하고 정규직 전환도 보장받았다는 게 이제 노조 쪽 얘기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상당히 후한 거죠. 이거를 테슬라하고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을 적용을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. 쇼 페인 그 전면 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지난주 로이터하고 회견을 했는데 테슬라 그 노동자 다수도 노조 결성에 관심을 보인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면서도 테슬라를 비롯한 뭐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니다. 우리 미래의 멤버들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. 이 노동자,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많이 그렇죠. 지금 포드 같은 경우는 생겼네요. 이제 네. 그 노사 계약이 이제 새로 확정됨에 따라서 자동차 생산할 때 한 대당 인건비가 한 많게는 $900 정도 올라갈 걸로 보는데 지금 뭐 노조 쪽에서는 그동안에 워낙 많이 벌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사측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죠. 네.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.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얘기인데요. TSMC 일본의 첨단 3나노칩 공장을 검토하고 있다.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파운드리, 그러니까 네.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이죠. TSMC가 이제 일본의 세 번째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나왔습니다. 특히 여기서 첨단 3나노 반도체를 만들 것 같다는 네. 얘기인데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보도입니다. 그래서 블룸버그는 만약에 이게 성사되면은 일본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반도체 그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데 일본을 글로벌 반도체 제조 허브로 격상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. 네. 지금 블룸버그 보도는 이게 TSMC가 일본 구마모토 현에 일본 내 세 번째 공장 건설을 고려한다는 보도, 그게 고려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 그 고객들한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착공 시기 같은 거는 뭐 아직까지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 모양입니다.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. 예, 블룸버그 그 보도를 보면은 대개 이제 3나노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통상적으로 한 $200억, 우리 돈으로 한 26조 원 정도인데 대개 보면 일본은 그동안에 이제 외국에서 반도체 공장으로 들어오면 한 절반 가량을 이제 보조를 해줬는데 네.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TSMC는 현재 지금 일본 구마모토 현에 그 첫 번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. 일본 내. 소니하고 덴소가 투자를 했고요. 그래서 이 공장이 내년 말부터 한 12나노 생산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좀 부족을 해서 이 근처에 두 번째 공장 건설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5나노 생산을 2025년부터 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. 네. 이메일 성명도 냈다면서요? 예, 네. TSMC 이메일 성명을 보면은 고객들 요구 때문에 이제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하면서 일본 지금 이제 세 번째 공장 얘기가 나오니까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. 일본에서는 현재 두 번째 공장 건설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. 그러니까 더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식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. TSMC 얘기 여기까지 듣겠고요.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미국 의회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어린이를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미진한 기업을 상대로 압박을 가한다 이런 내용이네요.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그저께 네. 이제 그 소환장을 발표했습니다. 대상 기업이 X 옛날 그 트위터하고 디스코드 그리고 스냅 CEO들한테 다음 달 6일 현지 시간으로 열리는 온라인 어린이 그 성착취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라 이렇게 소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거는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잘 있다면 안 좀 한다는 거예요. 추궁을 법사위가 하겠다. 이제 그 소환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서 세계에서 네. 가장 큰 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실패한 거를 우리가 추궁하려는 거다 이렇게 그 소환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특히 X하고 디스코드 같은 경우는 상원 의회 협력을 조금 좀 삐딱하게 한 모양입니다. 그래서 연방 보안관까지 동원해가지고
소환장을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. 네. 그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 보면은 미국 의회는 그 민주공화당 모두가 초당적으로 지금 SNS에 그 어린이 그 보호 미흡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반발을 그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에 증인을 소환하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라는 거고요. 그 미국 의회가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떤 그 인터넷상에서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좀 보호하려는 그런 방안을 많이 추진을 했는데 업계가 영 협조를 안 한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런 그 규정을 만드는 걸 놓고 또 상원, 하원, 하원은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이제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해서 이제 거기 간에도 또 뭔가 좀 이견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뭔가 좀 물꼬를 트려는 모양입니다. 이건 뭐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럼요. 어린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. 의회가 이렇게 네. 강하게 나와서 그런지 그 X 같은 경우에 안전이 최우선이고 청문회 참석해서 협력하겠다고 이렇게 밝혔고요. 스냅도 증언에 동의를 했다. 그래서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. 지금 그 상원 법사위는 이 사람들 말고 메타의 그 저커버그하고 틱톡 CEO도 자발적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하는데요. 지금 저커버그 같은 경우 포함한 이 사람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미국 의회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서로 그 증언이 나오고 또 의회가 어떤 식의 그 규정을 만들지는 이건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할 만한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